안녕하세요. 자, 응급간호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반법과 쇼크 종류에 대한 부분 공부해 볼 건데요. 쇼크 종류 파트에서 최근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중점 맞춰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과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운반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응급간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하나 있죠? 항상 응급처치 후 이송해라 라는 거. 자, 응급처치 후 이송 이런 기본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급처치를 다른 말로 하면 손상에 대한 처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손상에 대한 처치 후 운반을 해라 라는 개념. 그래서 이 운반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로 운반법 분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운반법은 크게 응급 운반법과 비응급 운반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분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되세요. 자, 응급 운반법을 하는 목적은요. 우리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자, 척추를 보호하면서 운반을 하려면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냐? 항상 척추의 방향과 일직선으로 끌어당겨야죠. 자, 척추의 방향이 있죠? 거기에 일직선으로 끌어당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비응급 운반법으로 우리 환자를 옮기는 여러 가지 운반법들이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신체 역학을 고려한 자세가 있어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잘못된 자세와 올바른 자세가 지금 나와 있죠. 잘못된 자세는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좀 힘들어 보여요. 들기 어려워 보이죠? 자, 올바른 자세 보도록 할게요. 자, 올바른 자세 보시면 일단 등은 곧게 편다라고 했어요. 등은 펴고요. 그리고 무릎과 엉덩이는 구부립니다. 자, 등은 펴고 무릎과 엉덩이는 구부린다 라는 거. 그리고 환자에게 가까이 서야겠죠. 우리도 물건 들 때 멀리서 들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선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팔과 발은요, 둘 다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자, 팔과 발은 어느 너비로 벌린다? 어깨 너비로 벌린다. 자, 이 부분 밑에서 정리하면, 자, 환자에 어떻게 서라? 가깝게 서라. 그리고 턱은 안으로 당겨라. 그리고 등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등은 편다. 그리고 무릎과 엉덩이는 구부린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팔과 발은 어느 너비로? 어깨 너비로 벌린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발은요. 같은 일직선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발이 다른 쪽 발보다 한 발 정도 앞에 둡니다. 자, 그러면 기저면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한쪽 발은 다른 쪽 발보다 한 발 정도 앞으로 둔다. 이것이 기저면을 넓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 역학을 고려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등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등은 편다. 자, 구부리는 곳은 무릎과 엉덩이예요. 무릎과 엉덩이는 구부린다. 그리고 환자에 가깝게 서요, 멀리 서요? 환자에 가깝게 선다. 자, 그리고 턱은 안으로 당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팔과 발은요, 어깨 너비로 벌린다. 그런데 이때 발은 일직선상에 양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다른 발보다 한 발 정도 앞에 둔다. 왜 그렇게 한다? 기저면을 넓혀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운반차나 들것으로 이동을 시킬 때 환자의 다리가 먼저 가는지 또는 머리가 먼저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자, 원칙은 다리가 먼저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다리가 먼저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평지를 가거나 어느 부분을 내려갈 때, 이럴 때는 다리가 먼저 가요. 자, 다리가 먼저 가고 있다. 그러면 환자가 진행 방향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불안감이 줄어든다 라고 표현해요. 자, 다리가 먼저 가는 경우는 환자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자의 불안감이 줄어든다. 환자가 진행 방향,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행 방향을 볼 수 있으므로 우리 환자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뭐가 먼저 가는 게 원칙이다? 다리가 먼저 가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머리가 먼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머리가 먼저 가는 경우는 올라갈 때, 언덕이나 계단을 올라갈 때, 그리고 구급차 탈 때.
구급차 탈 때도 머리가 먼저 가고요. 그리고 발을 다쳐서 피가 많이 날 때. 자, 발을 다쳐서 피가 많이 날 때, 그럴 때는 머리가 먼저 간다라는 거예요. 자, 원칙은 뭐다? 다리가 먼저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머리가 먼저 가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더라. 자, 언제다? 올라갈 때. 그 다음 구급차 탈 때. 그 다음 발을 다쳐서 피가 많이 날 때. 자, 구급차 탈 때는 왜 머리가 먼저 가냐면요.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먼저 가면 안쪽에 기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급차 탈 때는 머리가 먼저 간다. 자, 그리고 환자 옆에 우리 구조대원들 중에 리더가 있잖아요. 그 리더는 환자의 어느 쪽에서 위치하냐면 머리 쪽에 위치해요.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는 환자의 머리 쪽에 위치한다. 자, 그리고 간호조무사는요, 환자의 머리 뒤에 서서 얼굴을 관찰하면서 이동한다. 참고로 리더와 간호조무사의 위치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운반법 종류 보도록 할게요. 자, 종류 첫 번째는 부축법입니다. 부축법은 의식이 있고 하지에만 약간의 상처가 있을 때 본인이 그래도 조금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서 부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어야 하고 하지에 약간의 상처가 있을 때 쓰는 운반법은 부축법.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장법인데요. 안장법은 두 사람이 환자를 앉혀서 가는 운반법이에요. 그래서 팔을 뭐 두 손 안장법, 세 손 안장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 있어요. 그래서 팔을 너랑 내가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만들어서 환자를 앉혀서 가는 운반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의자 운반법인데요. 의자 운반법은 좁은 계단이나 길에서 걸을 수 없는 부상자를 운반할 때 쓰고요. 자, 갑작스런 회전이나 가파른 계단 때문에 들 것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의자로 운반한다라는 거죠. 들 것은 이렇게 길기 때문에 갑작스런 회전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의자에 앉혀서 운반을 한다. 자, 의자에 앉혀서 운반하는 경우는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응급 환자가 아닐 때 쓰더라. 라는 거. 자, 네 번째, 끌기법인데요. 끌기법은 응급 상황 시에 사용하는 운반법입니다. 자, 그런데 환자를 끌어줄 때 어깨에서 끌어주기도 하고요. 발목에서 끌어주기도 해요. 자, 어깨에서 끄는 경우는 바닥이 고르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어깨에서 끌어요. 자, 그리고 발목에서 끄는 경우는요, 바닥이 매끄러울 때. 자, 어깨에서 끌 때는 바닥이 고르지 못할 때, 즉 울퉁불퉁할 때 어깨에서 끌고요. 자, 바닥이 매끄럽다. 그러면 어디서 끈다? 발목에서 끌어준다. 자, 마지막 들것 운반법인데요. 들것 운반법은 상처가 크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을 옮길 때 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거. 자, 들것 운반법은 상처가 크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을 옮길 때 사용을 하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자, 의식이 없는 사람을 옮길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거 딱 기억하세요. 이 운반법 종류 5가지 중에서 들것 운반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들것으로 부상자를 그 위에 올려놓기 전에 체중 지탱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정해야 돼요. 그래서 부상자보다 조금 더 무거운 사람이 먼저 올라타 봐야 돼요. 그래서 체중 지탱이 가능한지 올려놓기 전에 사정을 하더라라는 거. 자, 넘어가서 쇼크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응급에서의 마지막 단원 쇼크 파트입니다. 자, 쇼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저혈량성 쇼크, 두 번째 시민성 쇼크, 세 번째 급성 중증 과민 반응 쇼크, 이번에 용어가 개정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독성 쇼크, 다섯 번째 신경성 쇼크. 이렇게 해서 쇼크도 그 종류가 다양하구나 라는 거 보시면서 각 쇼크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혈량성 쇼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저혈량성 쇼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액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쇼크다라는 거예요. 자, 혈액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쇼크. 자,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출혈이 있겠죠. 자, 출혈이 있으면 혈액이 부족해져서 쇼크가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원칙 첫 번째는 출혈은 계속되면 쇼크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출혈은 계속되면 뭘로 이어진다? 쇼크로 이어진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쇼크는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해서 혈액과 산소의 부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쇼크는 뭐의 부족이다? 혈액과 산소의 부족이다. 쇼크의 정의 기억하시고, 자, 항상 출혈이 있으면 이 출혈이 심해지면 뭐까지 간다? 쇼크까지 간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을 머릿속에 기본으로 틀로 넣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라는 것은 혈액양이 부족해서 생긴 쇼크다. 혈액량이 부족해진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다? 출혈, 그리고 화상. 자, 화상이 일어나면 우리 피부로 혈장이 손실되죠. 그죠? 그래서 화상, 그리고 탈수. 자, 탈수가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토나 설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종 혈관 내 응고. 이런 증상들이 원인이에요. 자, 저혈량성 쇼크의 원인을 살펴봤어요. 출혈, 화상, 탈수. 자, 탈수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다? 구토나 설사. 그리고 파종 혈관 내 응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출혈이 계속되면 뭘로 간다? 쇼크로 간다. 자, 그때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냐? 혈압이 떨어지고요. 즉, 저혈압. 그리고 빈맥,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있었죠? 쇼크 시에는 가장 먼저 무슨 처치를 해주냐? 자, 쇼크 시 가장 먼저 뭐다? 체위 취해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쇼크 시에 가장 먼저 뭐 한다? 체위 취해준다. 자, 그 체위의 이름이 뭐냐면 트렌델렌버그 체위 또는 T 체위 또는 골반 고위 또는 쇼크 체위라고 표현을 하죠. 자, 쇼크 시에 가장 먼저 무슨 체위 취해준다? 트렌델렌버그 체위, T 체위, 골반 고위, 쇼크 체위 다 같은 말입니다. 밑에 보시면 트렌델렌버그 체위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침대가 약간 45도 각도 위로 올라가 있는 자세예요. 밑에 보시면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체위도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5도 정도 침대 각도가 위로 올라가 있는 자세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를 취해주는 이유는요. 자, 피가 다리에서 요 상체 쪽으로 흘러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체위를 취해주는 이유는요. 중요한 장기. 자, 하지로부터 상체 쪽으로 피가 흘러야 되는 이유. 중요 장기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중요 장기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자, 우리 중요 장기가 어떤 것들이 있죠? 심장, 뇌, 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 장기들이 상지 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쪽을 올려줘서 혈액이 상지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취해주는 이유는 뭐다? 중요 장기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다. 자, 그리고 쇼크 환자인지 아닌지 이 사람 응급실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쇼크 환자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은 뭐다? 활력 징후를 점검하는 것이다. 자, 하나씩 지금 다 시험 문제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일단 첫 번째, 쇼크의 정의. 자, 쇼크란 것은 무엇의 부족이다? 혈액과 산소의 부족이다. 자, 혈액이 부족해질 만한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다? 출혈, 화상, 탈수, 파종, 혈관 내 응고가 있다. 자, 출혈이 계속되면 뭐까지 간다? 쇼크까지 간다. 그랬을 때 증상은 혈압이 떨어지고 빈맥이 나타난다. 자, 쇼크 시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처치는 뭐다? 체위 취해주기다. 그때 취해주는 체위의 이름은 트렌델렌버그 체위 또는 T 체위 또는 골반 고위 또는 쇼크 체위라고 한다. 자, 이 체위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체위를 취해주는 이유는 뭐다? 중요 장기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다. 자, 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가 쇼크 환자인지 아닌지 점검하려면 무엇을 한다? 활력 징후를 점검한다. 자, 지금까지 본 쇼크는요. 저혈량성 쇼크예요. 이름에서 느끼세요. 혈액양 이 말이에요. 혈액량이 부족해서 생긴 쇼크다라는 거. 자, 다음 쇼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심인성 쇼크예요. 심인성 쇼크는 심장으로 인한 쇼크다라는 거예요. 심장 때문에 생긴 쇼크. 자, 심근의 수축력이
방해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쇼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심근경색증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에 있는 이 근육이 수축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성 중증 과민 반응 쇼크 또는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는데요. 급성 중증 과민 반응이라고 해서 용어 개정이 최근에 됐죠. 자, 급성 중증 과민 반응 쇼크 또는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알레르기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 보시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다 적혀 있죠. 그리고 생명이 위독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원인을 보시면 이 원인이 포인트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 원인은요, 음식일 수도 있고, 항생제일 수도 있고요, 곤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로 음식은 땅콩이 많이 나오고요. 항생제는 페니실린이라는 말로 많이 나오고요. 곤충은 벌침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땅콩, 페니실린, 벌침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쇼크다? 급성 중증 과민 반응 쇼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쇼크가 왔을 때 증상을 보시면 가장 먼저 피부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가장 먼저 피부에 두드러기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우리 호흡곤란, 기도가 좁아지면서 폐색되는 이 호흡곤란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게 돼요. 기도가 좁아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그 외에 위장관 증상으로 구역구토, 복통설사 이런 증상들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치료약으로 주는 약의 이름이 누구냐? 에피네프린이다. 자, 급성 중증 과민 반응 때 주는 약 이름 누구다? 에피네프린이다. 자, 에피네프린은요, 기관지를 확장시키고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켜주는 약물입니다. 자, 에피네프린을 주사한다 라는 것까지 같이 보세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아파트에서 곤충 파트에서도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왔죠. 곤충은 우리 교상 파트에서 공부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독성 쇼크인데요. 독성 쇼크는 우리 어떤 균에 감염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신 감염 상태인 폐혈증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에 감염돼 생긴 쇼크, 독성 쇼크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균에 감염되는 경우는 내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겠죠. 그래서 쇠약하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환자 또는 만성 환자에게 어떤 다른 균이 작용해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자, 균 나오면 독성 쇼크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신경성 쇼크인데요. 신경성 쇼크는 척추 마취를 했을 때 또는 척추에 손상을 입었을 때 또는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이럴 때 신경성 쇼크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쇼크의 종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넘어가서 국가고시 출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외상으로 인한 출혈로 혈압 저하와 빈맥이 나타나는 쇼크. 자, 출혈이 있으면 우리 증상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이 나타난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출혈이 있으면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뭐까지 간다? 쇼크까지 간다 라고 했어요. 그 쇼크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저혈량 쇼크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독성 쇼크는 우리 균 때문에 생기는 쇼크다라고 했고요. 신경성 쇼크는 척추 손상, 척추 마취 이런 것들 또는 심한 통증 기억하시면 되고요. 심장성 쇼크는 우리 심근의 수축력, 심근의 수축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쇼크다. 전신 순환이 안 되니까 생기는 쇼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땅콩이 있었죠? 또는 약물이 있었어요. 약물 중에서도 우리 항생제,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곤충, 우리 벌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도 있더라라는 거 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다량의 구토 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대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구토 후에 차고 축축한 피부, 빈호흡, 저혈압 이런 것들이 나타났대요. 자, 구토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수분량이 부족해지죠. 자, 그러면서 우리 뭐에 빠질 수 있다? 쇼크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쇼크 중에서도 우리 저혈량성 쇼크 있었죠? 저혈량성 쇼크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원인의 종류 중에 하나가 구토, 설사,
이런 것들로 인한 탈수가 있었어요. 탈수가 있을 때도 저열량 쇼크가 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쇼크 시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 체위 취해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체위 취해주는 거. 자, 쇼크 체위 어떻게 생겼죠? 머리보다 다리가 45도 올라간 자세다라고 했어요. 또는 머리와 상체는 수평이 놓고 다리만 45도 놀린 자세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트렌델렌버그 체위, 두 번째가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체위. 어쨌든 둘 다 다리를 올려주는 체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쇼크 시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처치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체위 취해주기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급간호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